네, 다음 문제 11번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밑줄 친 왕 때 사실로 옳은 것 물어봤는데, 자, 보니까 이 왕 때 불교가 들어온다 이런 내용이 좀 적혀 있네요. 아, 그럼 불교 들어오는 내용은 고려나 조선은 아니겠죠. 그런데 보니까 거기 삼국사기라고 하는 힌트가 있고, 거기 순도가 나와 있네요. 아, 순도 100% 우리 생각납니까? 고구려네, 고구려 맞죠? 백제하면 저 사람이 왔는데 말을 안 하죠. 쟤 말 안 한다. 그렇죠. 백제, 백제.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에는 묵호자. 애가 왔는데 맨날 먹고 자요. 그 묵호자. 이런 이름. 그리고 2차돈의 순교. 이런 얘기 나오면 바로 신라 얘기다. 그죠? 자, 그럼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금방 이 전진으로부터 전진이라고 하는 용어가 좀 나와 있고 거기 순도 이런 이름 좀 나왔는데 거기 뭐 이불난사를 뭐 나름대로 창건했다. 이 얘기까지 같이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거기 줄 치시면 해동불법의 시작이다. 이런 표현이 나왔죠. 바로 고구려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72년에 이제 불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나중 12년 지나서 이제 침유왕 때 그때 불교가 또 마라난타에 의해서 동진으로부터 들어온다. 이런 내용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 왕은 분명히 소순왕이네. 그죠? 소순왕. 자, 그럼 일본의 역사서인 신집을 편찬했다. 아, 그 이전에 뭔가 이 100권짜리가 있었어요. 6이라고 하는 100권짜리가 있었는데 이거는 어느 왕인지 뭐 추정을 할 때는 좀 있지만 정확한 연도를 몰라도 신집 5권 요게 이제 나올 때가 바로 600년 그러니까 영량왕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600년에 대한 그런 내용이니까 아니고요. 이번에 진대법 나왔는데 요게 바로 고국 선왕 때의 내용이죠. 그래서 BC 요게 이제 시기로 치면 한 194년 한 요 정도 되니까 2세기 후반 요렇다 보시면 되고 3번에 그렇죠. 태학 설립. 그러니까 이 소순왕은 기출도가 다소 좀 있기 때문에 요건 분명히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죠? 소순왕의 업적 세 가지. 첫 번째로 이제 율령반포라든지 그 다음에 태학 설립이라든지 우리나라 최초 학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또 하나 더는 이제 불교 수용 이런 거를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소순왕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되는 고국양왕 고국양왕의 아들이 광개토대왕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4세기 후반에 소순왕을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4번에 왜 종이와 먹의 제작 방법을 전해줬다. 여기 이제 담징 얘기죠. 담징이 특히 이제 610년 그때 이제 영량왕 때 정도니까 요거 하나 기억을 좀 해주시고 담징, 해자, 해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담징 이런 사람들이 시험에 좀 한 번씩 나오니까 고구려 사람이다.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자, 정답은 그래서 3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2번에 보시면은 1920년대 만주 지역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1920년대 얘기를 좀 할 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제일 먼저 첫 번째로 1919년 3.1운동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들. 그래서 3.1운동 이후가 되면은 독립군 활동을 만주 지역에서 또 활발하게 하는데 20년에 6월 달에 있었던 봉오동 전투. 홍범도 장군 생각나셔야 되죠. 자,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있는 청산리 대첩. 김자진 장군이 제일 앞에 선발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북로군정서 이런 군대 이름 김자진 생각하시고 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보복으로서 간도 참변이라고 하는 게 있게 됩니다. 그죠? 우리 민족의 첫 번째 실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자유시로 이동을 해 가죠. 자유시로 이동을 좀 하다가 자유시에서 또 참변을 당하게 됩니다. 그죠? 요게 이제 두 번째 실현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23년부터 25년 요 시기 동안에 삼부라고 하는 거를 형성을 좀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위치상으로 좀 볼 때는 왼쪽 이쪽 위에가 참의부 그 다음에 정의부 그다음에 신민부 해서 참정신 이렇게 좀 이름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5년도 이때 가가지고 또 나오게 되는 게 미세 협정이라고 하는 그런 또 우리 실현이 세 번째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실현 이름들 나올 때 요거 순서 물어보면 또 잘 틀리니까 요런 이름 세 가지 기억을 좀 해주고 한국인들 잡아오면은 다 죽여버리죠. 그렇게 해서 중국 사람들한테 한국인 잡아오면 보상해주겠다 해서 세 번째 실현 미세협정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또 이 삼부 형성된 거를 좀 통합해야 된다 해서 삼부 통합운동 요게 일어나게 되는데 삼부 통합운동의 연속으로서 위치상으로 하면 좀 볼 때 크게 두 곳을 좀 본다면 이 밑에 지역에 국민부가 이렇게 좀 생기게 되고 그다음 위쪽에 혁신의회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이 국민부라고 하는 이곳 여기에서 이제 남만주 쪽이죠. 이쪽에서는
조선 혁명당이라고 하는 당이 만들어지고 조선 혁명당 밑에 이제 조선 혁명군 양세봉 이런 인물 좀 기억을 하나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혁신 이후에 이쪽에서는 한국 독립당이라고 하는 당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군대가 한국 독립군 이런 군대가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지청천이 되겠습니다. 지청천. 자, 그래서 양세봉의 그런 전투 얘기를 좀 할 때 이 조선혁명군이라고 하는 이 군대와 이 한국 독립군이라는 군대는 특히 30년대 초반 요때 한국과 중국의 연합작전 요걸로 일어나는 그런 전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지청천의 대표적인 전투 이름 보면은 크게 네 가지. 쌍사대동 이렇게 좀 우리 외웠죠. 쌍사대동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쌍성보 전투라든지 사도하자 전투라든지 대전자령 그 다음에 동경성 전투 자, 이런 전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조선혁명군의 가장 대표적인 전투를 또 한번 또 빼본다라고 한다면 영릉가 전투라든지 흥경성 전투 해서 영릉가와 흥경성 전투, 흥경성 이런 전투가 이쪽에서 또 활발하게 일어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다가 나중에 양세봉이 피살당하게 되면서 중국 관내, 중국 본토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면 20년대 때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 물어봤으니까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봅시다. 1번 신민부, 그렇죠. 참정신할 때 신민부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봉오동 전투에 승리 거뒀다. 그렇죠. 봉오동 전투도 20년대 얘기 맞죠. 그 다음에 국민부, 그렇죠. 국민부가 형성되었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동경성 전투, 그렇죠. 이런 이름들은 바로 30년대 초 이때 일어나는 전투들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경성 전투 같은 것들. 자, 그래서 금방 얘기했던 이제 32년에서 한 33년 요때 아주 치열한 이런 한국 독립군의 전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 12번 같은 문제가 이 순서가 안 잡히면은 어렵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13번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일성록이라고 하는 단어를 잡으셔야 됩니다. 일성록은 이게 이제 영조 때 왕세손이었던 정조가 이제 그때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성록이 나오게 되면 이게 세계 기록유산인데 왕의 일기 중에서 이제 조선 후기에 대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보니까 두 번째 줄에 뭐 군력을 회피한다 막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막 나오네요. 그럼 조선 후기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한번 좀 찾아보시면은 1번에 동족 마을이 중기에서 점점점 늘어났죠. 동족 마을. 자, 그다음에 2번에 향회가 수령의 그런 부세 자문기구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그죠? 왜냐하면 수령의 힘이 조선 후기로 가면서 점점 힘이 강해지는데 특히 정조 때 이런 힘이 아주 강해지는 형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맞는 말이고요. 3번에 유양소가 힘이 점점 약해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경제소가 있었는데 경제소는 1603년 요때 가서 이게 혁파가 되죠. 1603년에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를 꼭 하나 기억을 좀 해둡니다. 자, 경제소는 그러니까 요거는 후기로 완전히 넘어가기 전의 모습. 그러니까 요때 없어지는 거니까 이건 그 이전의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일성록 나오면 이건 정조가 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 하나 기억을 좀 해두시고 그리고 정조가 1800년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니까 분홍층이 관건과 결탁에서 향임직에 진출했다.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답은 그래서 3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14번 문제도 아마 약간 좀 까다롭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밑줄 친 이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자, 이 사람은 34년에 문과에 급제해서 관직 생활을 했지만 3년상을 이제 또 어머니가 돌아가서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을사사화 얘기가 좀 나왔는데 사화 제일 마지막 거였죠. 그죠? 명종 때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정이 어지러워지자 이내 관직 생활의 뜻을 접고 1546년 16세기 이때도 있었네요. 그죠? 40대 중반의 나이로 향리로 퇴거를 해서 학문 연구에 전념을 했고
경상도 풍기군수로 있으면서, 풍기군수 얘기하면 주세붕이 앞에 있었죠. 주세붕이 만들었던 서원이 바로 백운동 서원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건의를 해가지고 이게 소수 서원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 백운동 서원이었는데 이 서원이 소수 서원으로 받게 될 때 이것도 이제 건의한 사람이 바로 이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왕의 건의에 의해 가지고 소수 서원이 되게 된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초의 사액서원. 국가에서 현판도 하사받고 노비도 받고 서적도 받고 그 다음에 비단 같은 것도 받는 이런 서원, 최초가 바로 소수서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분명히 이왕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시면 1번 서리 망국론을 부르짖으면서 당시 서리의 폐단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자, 요게 이제 1568년 그때 조식이 얘기했던 그런 나름대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조식. 그러니까 남명이 조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제자가 바로 곽재우 같은 그런 사람이고 북인 계열이다 보시면 되겠죠. 조식. 서경덕, 조식 이런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진봉사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조식이 발표했던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9차례 과거 시험에 모두 장원해서 구도 장원공이라는 이름을 얻게 돼요. 이 사람은 바로 이가 되겠습니다. 이. 자, 그 다음에 3번에 나오는 이름 보면은 주의의 성리학을 받아들여서 이기 철학에서 이의 절대성을 주장했다. 그러면 이라고 하는 걸 좀 강조했던 인물이 이현적 이런 사람의 제자니까 바로 이황에 대한 그런 내용이 맞죠. 그러니까 이황은 이기 이원론이라고 해서 이와 기는 분명히 하는 일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와 기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했던 이 이황.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우주자연은 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는 영원 불면하면서 생명을 낳는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는데 이런 4번과 관계된 인물은 또 서경덕이 되겠죠. 또 이 서경덕의 그런 학풍을 또 이어받은 사람이 또 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이기 이론론적인 요소가 좀 강한 그런 내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와 이황 얘기로 좀 한번 가보면 이황 같은 경우에는 이라고 하는 걸 상당히 강하고 그 다음에 이는 기라고 하는 거를 상당히 좀 강조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를 각각 특징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답을 찾으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5번 문제는 자, 이 문제는 낯선 용어가 좀 하나가 있었죠. 거기에 이번에 보시면 경성부민관, 요건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자, 다음 선언문을 강령으로 했던 단체 활동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혁명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혁명수단 이런 얘기 나오면 이게 바로 신채호 선생이 썼던 1923년에 이때 이제 국민대표회의 하던 그런 해인데 이때 조선혁명선언을 발표하게 되죠. 조선혁명선언을 다른 말로 이걸 의열단선언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신채호라고 하는 이 인물은 제일 처음에 초기에는 영웅이 나와가지고 이 영웅이 뭔가를 좀 해주길 바랬는데 영웅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뒤로 가면서 민중에 의해 가지고 뭔가 혁명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좀 하면서 혁명이라고 하는 용어가 잘 안 나오는데 이 혁명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문에 보면은 자주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은 의열단 선언이다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1번에 민족혁명당이라고 하는 걸 창당한 인물이 이제 35년 가가지고 만들어지는 김원봉의 1번 같은 경우에는 김원봉에 대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김원봉이 만든 게 민족혁명당이고 5개 정당 합쳐가지고 35년에 만들었는데 나중에 여기 있던 단체들이 조금 일부가 떨어져 나가니까 나중에 37년도 가가지고 만들게 되는 게 이름에 조선자를 더 붙여버리죠. 그래서 조선민족혁명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게 됩니다. 조선민족혁명당 밑에 있는 산하 군대 이름이 바로 조선의용군이라고 하는 거죠. 중국 관내에서 중국 본토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이 군대 이름이 바로 조선의용군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조선의용대가 되겠습니다. 조선의용대, 조선의용대. 나중에 조선의용대가 뒤로 가서 나중에 2개로 분화가 되는데 그게 일부가 이제 한국 광복군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되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위로 올라가서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나중에 조선의용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에 여기 조선의용대고 여기 조선의용군이니까 대군 이렇게 이름 좀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 한국광복군으로 나중에 42년에 김원봉이 합류를 나중에 좀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파로 나중에 나뉘어진다. 이 군대가 바로 조선의용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름 좀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1번은 맞는 말이고요. 2번에 경성 부민관에 폭탄을 투척했다. 자, 이 내용은 1945년 7월 달에 있었던 그런 내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좀 젊었던 그런 청년들이 중심돼 가지고 이 당시 부민관에 일본과 관계된 그런 행사가 좀 있어 가지고 이때 이제 폭탄을 좀 투척을 했던 그런 인물 조문기 이런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들은 바가 좀 없었다.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한다면 3번 한번 잘 보세요. 일본 제국의회 원래 목적이 일본 의회에다 폭탄을 좀 던지는 게 제일 강했었는데 이 일본 제국의회가 문을 좀 무기한 좀 닫게 되니까 그 대신 이제 황궁에다 폭탄 던져야 되겠다 했던 인물이 바로 김지섭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김지섭 이런 내용을 또 의열단에서 우리가 좀 배웠죠. 자, 그다음에 4번에 임시정부 요인과 제휴한 투탄 계획을 추진했다. 원래 이제 폭탄 제조와 관계되는 거에 있어서 좀 1인자 역할을 좀 했던 사람이 바로 임시정부 안에 김성근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지금 뭐 감독하고 좀 이름 비슷하지만 그죠? 이 김성근이라는 이 사람한테 나름대로 또 의열단 멤버들이 이런 폭탄 제조 관련된 걸 좀 배운다든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이때 폭탄 관련된 거를 좀 던지는 그런 내용 중에 나석주 같은 인물은 또 김구를 상당히 또 존경하거든요. 그래서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 던졌던 나석주 그렇죠. 이런 인물처럼 뭔가 의열단하고 임시정부하고는 완전 별개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같이 목숨 바쳤다는 사람들끼리 일시적으로 이제 동조를 하기도 하는 이런 형태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임시정부하고 의열단하고 사이가 좋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구국을 위하는 그런 마음은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4번도 그래서 맞는 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요게 이 경성 부민관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폭탄을 투척했다. 이 내용은 약간 이 당시 친일과 관계된 사람들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폭탄을 좀 던졌다. 이렇게 하나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1번하고 그 다음에 3번, 4번은 우리가 유추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16번으로 좀 한번 가보는데요. 16번 가기 전에 화면 한번 좀 정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6번입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추진한 정부. 자, 이런 말 한번 잘 보세요. 이 정부라고 하는 게 어떤 나라인지가 아니라 지금 어떤 정부니까 이 근현대사 파트입니다. 매일 신문이 좀 나와 있고 이러니까 분명히 이런 정부라고 한다면 대한제국, 조선 이런 걸 좀 나누는 시기. 그때 1800 시기로 치면 98년 요때 정도 이 독립협회 나오는 독립협회가 추방당하는 그 시점 그때가 이제 1898년 99년 요때인데 요때 나왔던 신문이 바로 매일신문이 되겠습니다. 이 매일신문이라고 하는 신문 협성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는데 이 협성회의 회보 그렇죠. 요런 활동을 좀 했던 그런 신문이 바로 매일신보가 되겠습니다. 매일신문. 자, 그러면 매일신문이라고 하는 게 이제 1898년부터 99년까지 있었던 이 신문이었었는데요. 요걸 조금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상당히 좀 쉬웠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좀 들 수 있습니다. 자, 내용만 보면 외국 사람들이 조개질을 지키지 않고 도성에 좋은 곳에 있는 집은 후한값으로 사고 털을 넓히니 뭐 이런 식으로 좀 문제되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한번 보세요. 경운궁을 정궁을 삼았다. 아, 경운궁이라고 하는 이 궁궐은 바로 1897년 요때가 되면서 이제 대한제국 원래 이제 대한제국 전에 아간파천이 있었죠. 아간파천. 그렇죠. 아간파천 러시아 공산에 들어갔다가 대한제국 할 때 요때 이제 들어갔던 궁궐이 바로 경운궁이 되겠습니다. 경운궁. 경운궁이 지금의 덕수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여기가 1번은 그러면 이게 나오고 이 다음 신문 나왔다. 그러면 1번은 맞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정부가 대한제국이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 등의 민족계 은행을 지원했다. 이 한성은행도 그다음에 천일은행도 마찬가지로 이게 바로 구한말에 나오는 1897년, 그다음에 99년 한 요 정도 나오는 그런 은행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성은행과 그다음에 천일은행 이 두 가지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97년, 98년, 99년 한 요 정도의 이런 신문들이 이런 은행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고 97년에 이제 한성은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99년에 롯데 대한천일은행 이런 은행들이 이제 나름대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거 할 때 국가에서도 관심 상당히 좀 많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번도 맞는 말이고요. 3번에 중추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 독립협회에서 강조를 좀 했던 건데 중추원은 본격적으로 실시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제강점기 시기에도 문의만 만들어놨다가 이게 나중에 1920년대 가면서 본격적으로 또 실시가 되기도 하죠. 친일파 키우기 위한 그런 걸로 또 중추원이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 시기보다 더 이전에 나름대로 중추원에 대해서 얘기는 좀 했지만 이런 것들이 전문적으로 실시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3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한성전기회사를 통해서 서울에 전차, 그렇죠. 우리나라 전차가 처음으로 좀 다녔던 게 1899년을 보시면 되고, 이 전차가 가는 곳은 바로 이제 서대문부터 해가지고 청량리까지였죠. 여기까지. 그럼 청량리가 왜 도착하는 곳이냐면 여기 홍릉이라고 해서 지금도 홍릉이 있죠, 그죠? 여기가 이제 명성황후 무덤, 그 나중에 그 정도 여기에 같이 묻히게 되는데 홍릉이라고 하는 이곳에 한 번씩 명성황후 보러 이렇게 좀 가야 되는 그런 게 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갈 때 미국에서 이거 전차를 한번 좀 만들어 보면 여기까지 가는데 훨씬 더 시간도 단축되고 비용도 단축되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1999년에 전차가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바로 이 시기 대한제국 때 내용이 되니까 답은 3번이 틀렸네요. 그죠? 자, 17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의외로 또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또 까딱 잘못하다가 또 틀릴 수 있는 문제니까 한번 잘 보겠습니다. 자, 신라 말기에 도선과 같은 선종 승려들이 중국에서 유행한 이 사상을 전했다 얘기를 했는데 중국에 있는 그런 도참 사상이라든지 중국에 있는 나름대로의 그런 사상들을 우리나라하고 좀 같이 믹스를 좀 시켜서 만들어진 게 바로 그게 풍수지리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풍수지리와 관계될 내용이니까 옳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1번 신라 말기에 안정된 사회를 염원하는 일반 백성의 인식이 반영되었다. 그래서 나오게 된다. 도선 맞는 말이고요. 이번에 신라 말기에 호족이 자기 지역의 중요성을 자부하는 근거로 이용을 했다. 그렇죠. 호족들이 이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좀 하게 되면서 나중에 경주 중심에서 다른 지역 중심으로 이쪽이 터가 되면은 훨씬 더 잘 될 것이다. 이런 도참, 내연사상 같은 게 또 플러스가 되는 거죠. 2번도 맞는 말이고 3번에 고려의 묘청이 서경천도 필요성을 주장한 논리로 활용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묘청이 서경천도 운동할 때 풍수지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4번에 고려시대의 국가와 왕실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초제. 초제는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 이런 거에 좀 관계되는데 이거는 고려 특히 이제 예종 때 가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초제 이런 개념이 좀 되겠는데 고려에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실시를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초제는 하늘 제사 지내는 도교와 관계된 그런 행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풍수지리인데 4번은 도교적인 요소죠. 그래서 4번은 틀렸다 생각하시고 하나 더 혹시 이제 초제 이런 것들 하는 거를 조선시대 때 못하도록 좀 막는 소격서 철폐 이런 단어 한번 들어보죠. 소격서 폐지 이게 또 조광주와 관계된 그런 내용이다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고요. 자, 18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제 파트에서 요즘에 많은 직렬에서 또 보이는 게 전식과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전식과 제도의 변천 과정을 나타냈는데 가 제도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시정 전식과, 두 번째가 개정 전식과, 그다음에 세 번째가 경정 전식과가 있다라고 할 때, 자, 시정 전식과는 특징이 요거 이제 경종 때 시작을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개정은 목종 때, 그 다음에 경정은 문종 때 이렇게 실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름을 보면 시작한다 해서 시, 한번 바꿨다 해서 개, 그 다음에 다시 바꿨다 해서 경, 이런 표현 좀 쓰게 되는데, 시정전식과는 현직이냐 전직이냐 이거에다가 플러스 인품이라고 하는 거를 사람 됨됨이까지 같이 집어넣어서 썼는데, 현직이라고 하는 표현을 약간 다름을 바꾸면은 요거를 다른 말로 직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직이라고 하는 표현을 다름을 바꾸면은 흩어졌다. 지금이야 물러나면은 거의 대부분 다 완전 좀 물러나는 요소가 좀 강하다 보지만, 이 당시에는 물러났다가 다시 언제든 올라올 수 있으니까 흩어질 산자를 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개정전식과의 가장 큰 특징은 현직 관리와 전직 관리에게만 주는 거고, 이 인품이라고 하는 게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정전식과는 이 두 가지 중에서 현직 관리에게만 주고, 그 다음에 전직 관리에게 주는 거, 요게 바로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면서 점점 토지의 풍급은 다소 축소가 되는 이런 형태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경정전식과 때가 되면은 나름대로 전식과 체제 중에서 제일 좀 디테일하게 좀 정리가 되고요. 18품이라고 하는 이 안에 범주에다가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좀 다 넣어가지고 나름대로의 그 18품 외로 넘어가는 거를 좀 많이 빼버리고 이렇게 18품 체제로 좀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좀 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여기에서요, 이 경정전식과 때가 되면, 문종 때 정도가 되면 이 거란하고 항쟁을 좀 하다 보니까 특징적으로 무신들의 그런 지급이 다소 좀 예전보다는 좀 올라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신에 대한 예우가 다시 좀 좋아진 게 바로 경정전식과가 되고, 그리고 나서 무신 정변 일어나기 전에 이런 군인전을 미지급하니까 그때 가서 좀 문제가 되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정전식과는 요때는 좀 관복과 관련해 가지고, 관복의 색깔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이 제일 강할 때가 바로 토지 분급할 때, 이런 것들이 관복에 따라서 영향을 좀 많이 주는 게 특히 시정전식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거기 가 내용은 바로 경정전식과에 대한 내용이니까 기억에 사색 공복을 기준으로 등급을 나눠줬다. 자단 비녹, 이런 단어 생각나십니까? 자색, 단색, 비색, 녹색, 이런 거에 따라서 나눠주는 게 상당히 강한 게 바로 시정전식과. 그러면 기억은 아니네요, 그죠? 자, 니은의 산직, 산직이 바로 전직이죠. 그러니까 전직이 전시에 그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배제되었다. 그렇죠. 니은 같은 경우에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산관을 뺐네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등급별 전시의 지급 액수가 전보다 감소했다. 전지와 시지의 합을 우리 전식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지가 논밭, 그 다음에 시지가 땔감채, 지지, 임야, 이런 걸 보시면 되는데, 이 전지의 그런 지급 액수가 전보다 감소했다. 맞고요. 자, 리을, 무반과 군인에 대한 대우가 전반적으로 권한과의 항쟁의 결과로서 이렇게 좀 다소 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 니은, 디귿, 리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8번 같은 이런 전식과 관련된 문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트렌드를 좀 잘 이해하고 가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도 한번 가볼게요. 고조선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왔는데, 창해군이라고 하는 약간 다소 특이한 표현이 좀 나왔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잘 볼게요. 가와나 시기의 고조선에 대한 보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기원전 2333년부터 기원전 194년, 그러면 각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단군조선 이렇게 얘기를 좀 하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기원전 194년부터 해가지고 기원전 108년 왕검석이 함락될 때, 요때 나까지를 우리가 위만조선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한번 좀 볼까요? 기억에 왕 아래 대부, 박사 등의 직책이 있었다. 이게 만들어진 게 한 기원전 4년, 기원전 3년 요때 정도라 보시면 되고, 왕권이 어느 정도 좀 강해지는 모습이 서서히 등장하는, 왕위가 세습되는 그런 형태, 부왕, 준왕 요런 이름까지 좀 나오는 그런 부왕이 세습되는, 그래서 왕위가 좀 세습되는 그런 형태, 요거는 가로 들어가면은 맞겠습니다. 기억은 맞는 말이고요. 그럼 니은에, 자, 요거 한번 별표 좀 쳐야 되는데, 한나라에 거기 창해군이 고조선 지역에 설치되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압록강 중류에
이 남녀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인물이 한 숫자로 치면 한 28만 호 정도를 상당히 많은 호입니다. 이런 호를 데리고 한나라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좀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를 창해군이라고 하는 거를 좀 만들었다. 한사군 이런 것처럼 나중에 뒤에 가서 한사군이 나오는데 요때가 BC 128년 정도 이렇게 좀 되거든요. 그래서 요 시기 때 이런 창해군이라고 하는 거를 만든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게 요게 난이도가 좀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니은 같은 경우 창해군이 설치되었다 이런 표현은 가와 나 중에서 나로 들어가는 게 좀 좋겠죠. 기원전이니까 그죠? 기원전은 숫자가 클수록 왼쪽으로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틀린 그런 내용이다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토착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조금 있다가 또 폐지가 되기도 했지만 창해군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로 좀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디귿에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해서 중개무역의 이득을 취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한 무제가 열받아서 침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였죠. 자, 디귿은 나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비파형 동검과 그 다음에 고인돌 얘기가 좀 나왔는데 우리 고조선의 세력 범위 이거와 관계되는 유물이 크게 네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로 미송리식 톡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북방식 고인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거친 무늬 거울이라든지 한 가지 더 하면 이제 비파형 동검 이런 것들 같이 보면 되겠죠. 자, 그럼 비파형 동검이라든지 특히 이 거친 무늬 거울 이런 것들이 나중에 뒤로 가게 되면서 모양 자체가 요게 세형으로 간다든지 그죠? 거친 무늬가 잔무늬로 가게 되는 이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조선 세력 범위와 관계된 이 내용들은 바로 이 가와 나 중에서 가에 대한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요거는 가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보면은 나라고 하면 안 되고 가라고 해줘야 되겠죠. 자, 정답으로 찾아보면 기역과 디귿 두 가지 답은 1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니은을 잘 몰랐다라고 해도 기역의 상대부 장군 이 내용과 함께 거기 디귿의 중개무역이익 요거 취했다라고 하는 내용만 좀 아셨어도 요게 1번이라고 하는 거 좀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인데요. 20번 문제도 이 문제를 좀 풀면서 용어가 다소 좀 어려웠기 때문에 조금 이제 혼란에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네모에 든 걸 보니까 임시토지조사국, 토지라고 하는 이름이 좀 나왔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토지대장 및 지도를 작성하고 토지의 조사 및 측량한 것을 사정해서 확정한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친 사항을 이에 등록한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건 기한부 신고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1912년부터 해서 1918년까지 요때 기한을 딱 정해가지고 기한부 신고제 로서 실시를 좀 했던 게 그게 바로 토지 조사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토지 조사 사업은 말 그대로 이제 토지에 대한 내용이다. 그죠? 토지에 대한 내용인데 요건 농지를 주로 얘기를 좀 하는 거고 실제로 이런 게 있었어요. 산림령이라고 해서 산림령 그다음에 임야조사령이라든지 임야조사령은 1918년에 또 실시가 되는 거고 산림령이라고 하는 거는 또 1911년에 실시되면서 이런 것들이 바로 산지 지역과 관계된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하는 거였기 때문에 1번에 나와 있는 토지와 임야를 할 때 임야는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토지 등급은 물론 지적 결수, 지목을 신고하도록 해야 된다. 자, 2번이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지역별 지가와 그것의 1.3%를 지세로 하는 과세 표준을 명시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세령이라고 해서 이 18년에 토지조사 사업 이제 거의 완성이 되는 요때 지세령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본령에 따라서 토지 소유를 증명하는 토지 가옥 증명 규칙과 시행 세칙이 공포되었다. 자, 이 내용은 토지조사 하기 전에 1906년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실시를 했다라고 하는 게 특징되어 있습니다. 자, 토지조사 사업. 요게 상당히 좀 까다롭게 좀 나왔지만 요게 임야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측정하는 게 따로 이렇게 산림령과 임야조사령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셨으면 요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20문제를 한번 좀 풀이를 한번 해봤는데요.
용어가 다소 좀 어렵고 이렇게 하는 게 있지만 마치 19번처럼 분명히 창해군을 몰라도 기억과 딕스 알았으면 풀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많이 좀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본에 충실한 그런 내용을 꼭 잡아 두시고 난 다음에 약간 좀 문제풀이 해 나가면서 어려운 단어들을 잡아 나가시는 게 그게 제일 시간 단축의 그런 길이 아닐까 이렇게 싶고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 문제 한번 풀어보셨는데 몇 점 정도 나오셨는지요? 예, 그래서 다음 시험 칠 때 100점 목표로 하셔야 되겠지만 다소 이제 난이도가 있는 그런 것들을 잘 대응하는 방법을 또 한번 저하고 같이 한번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예,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합격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